이번 주 증시를 움직인 핵심 키워드는 딱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 둘째, 4월 CPI 발표 뜨거운 물가 데이터. 셋째, 파월 의장 퇴임과 워시 신임 연준의장 취임. 넷째, AI 랠리 과열 우려와 차익 실현 압박. 이에 주간 기준으로는 S&P 500과 나스닥이 아주 미미하게 상승했고 다우는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별거 없었네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요일의 환호와 금요일의 공포 사이에서 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롤러코스터 같았던 이번 주 시장, 과연 상승장의 숨 고르기일까요? 아니면 하락장의 신호탄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주 3대 지수의 정확한 변동 상황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끌어내린 매크로 이슈에 대해 깊이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AI 섹터의 움직임, 호재가 터진 비트코인 이슈까지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핵심 요약과 계좌 공개도 준비해 두었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간 단위로는 간신히 상승장을 지켜냈지만 금요일에 낙폭이 워낙 컸습니다. 다우존스는 금요일 장에서 1.1% 하락하며 5만 선을 지키지 못하고 49,562.17로 내려앉았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0.2% 하락하며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파란불을 켰습니다. S&P 500 지수는 금요일 하루에만 1.2% 하락하며 7,408.50으로 마감했습니다. 목요일에 7,500.12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기세가 한풀 꺾였죠.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0.12% 오르며 무려 7주 연속 주간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이번 주 가장 뼈아팠습니다. 금요일 하루에만 1.5% 급락하며 26,225.14로 마감했는데요. AI 주도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탐욕 지수가 크게 달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는데요. 현재 시장의 위험 감수 지표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서 작은 악재 하나에도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산얼음판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악재가 바로 금요일에 터진 겁니다.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활한 인플레이션 공포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유소 가실 때 기름값 많이 올랐다고 느끼셨죠? 현재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8달러 선에서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70달러대였던 유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이란과의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물가의 기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려가 채권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4.56%로 급등했고 30년물은 무려 5%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이죠. 주식시장에서 국채금리 상승은 중력과도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술주들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꺾였다는 겁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에 불과했던 2026년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이 현재 무려 45%까지 치솟았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 체제에서 매파적인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는커녕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매크로 이슈가 시장을 흔들었다면 섹터 내에서는 기술주, 특히 AI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나스닥 하락의 주범이었죠.
우리들의 대장주 엔비디아가 금요일에만 3.6%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6% 이상 상승하며 랠리를 주도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게다가 인텔, ARM, ASML 등 반도체 장비와 설계 기업들까지 줄줄이 4에서 5%대 폭락을 맞았습니다. 금요일 하락엔 특별한 개별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주말 사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일단 팔고 보자는 리스크 오프 심리가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AI 시장이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목요일 월스트리트를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죠. 바로 AI 칩 스타트업인 세레브라스의 성공적인 상장입니다. 상장 첫날에만 무려 68% 폭등하며 단숨에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 한화 약 14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2025년 매출이 5억 달러 남짓한 이 회사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아직도 시장에 AI라는 키워드에 목마른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8만 달러 부근에서 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플러스 1.46% 소폭 상승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주초 약 79,490달러에서 출발해 5월 11일 최고 82,000달러까지 상승했고 이후 CPI 충격과 패드 불확실성에 밀려 79,000달러 근본까지 밀렸다가 소폭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소식 들으셨나요?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이른바 명확성 법안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통과되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회색지대에 있던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완전한 제도권 편입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 고래 기업인 스트레티지가 목요일장에서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는 고위험 기술 자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금리가 안정되면 비트코인은 다시 강세가 가능하고 반대로 금리가 계속 급등하면 단기 조정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관 자금 유입과 ETF 효과 때문에 큰 흐름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첫째, 돌아오는 5월 20일 수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의 실적이 아니라 그냥 끝판왕 이벤트입니다. 7,500을 찍고 내려온 S&P 500이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깊은 조정장으로 들어갈지를 결정할 시장 전체의 나침반입니다. 가이던스에서 여전히 AI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면 기술주 투심은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 국제 유가와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기업 실적이 좋아도 거시경제 환경이 무너지면 주식은 오를 수 없습니다.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하는지 국채 금리가 4.6%를 넘어서는지를 계속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변동성에 대비하는 방어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유가 흐름입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고점인 4.55%를 돌파했고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관련 뉴스가 나오는 방향에 따라 다음 주 초반 증시 분위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미국 이란 협상 동향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너무 기다리시는 계좌 공개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오전 기준입니다. 먼저 퇴직연금 TC형 계좌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2억 4,263만 3,708원, 누적 수익률 355.72%, 연평균 수익률 20.89%, 최근 1년 수익률은 65.37%입니다.
안전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TDF2045는 보유 수량 총 5,000주, 평가 금액은 6,260만원, 수익률은 4.56%입니다. 위험자산 첫 번째 종목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은 보유 수량 총 1,695주, 평가 금액은 5,657만 625원, 수익률은 84.73%입니다. 위험자산 두 번째 종목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보유 수량 총 1,865주, 평가 금액은 8,625만 6,250원, 수익률은 208.78%입니다. 위험자산 세 번째 종목 타이거 반도체 탑10은 보유 수량 총 130주, 평가 금액은 600만 9천원, 수익률은 37.73%입니다. 위험자산 마지막 종목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는 보유 수량 총 920주, 평가 금액은 2,524만 4,800원, 수익률은 50.97%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 총 자산은 2억 2,766만 3,981원, 누적 수익률 382.66%, 연평균 수익률 46.72%, 최근 1년 수익률 82.86%입니다. 첫 번째 투자 종목 타이거 미국 S&P 500은 보유 수량 총 1,556주, 평가 금액은 4,320만 2,340원, 수익률은 105.45%입니다. 두 번째 투자 종목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은 보유 수량 총 2,271주, 평가 금액은 7,579만 4,625원, 수익률은 116.79%입니다. 세 번째 투자 종목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보유 수량 총 2,336주, 평가 금액은 1억 804만원, 수익률은 266.02%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매월 한 주씩 매수하고 있는 SSO는 보유 수량 총 4주, 평가 금액은 39만 6,401원, 수익률은 14.93%입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 딱 세 줄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 증시는 최고점을 경신했으나 주후반 이란발 유가 급등과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거시경제 압박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둘째,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기존 AI 대장주들은 차익 실현으로 쉬어갔지만 코인 시장은 명확성 법안 통과 기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5월 20일 수요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유가, 금리의 안정화 여부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사상 최고치에서 흔들릴 때가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심리적으로 힘든 구간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본질적인 펀더멘털과 핵심 이슈들을 제대로 추적하고 있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 상승장이 계속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큰 조정이 시작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자유롭게 부의 자유를 꿈꾸는 미스터 킴이었습니다. 부의 자유TV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